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7월 2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미선 수석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증권사는 얼마나 오래 좀 다니셨나요? 삼성증권만 13년 정도 다닌 것 같네요. 그 전에는 뭐 따로 하시던 일이 있으세요? 네, 그 전에는 조금 유학을 하고 유학이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네. 그럼 원래 한국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죠. 여권은 빨간색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여권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럼 현재 맡고 계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네, 현재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주식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후강통, 신강통 오픈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한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중국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강통, 청강통이면은 저 상하이와 이제 그렇죠. 홍콩 그리고 선전하고 홍콩 요거를 이제 네. 교차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맞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 투자자들도 쉽게 이제 중국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럼 특별하게 오늘은 월스트리트를 하면서 중국과 약간 비교하는 내용을 좀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브리핑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4%, S&P 500은 0.5%, 그리고 나스닥은 0.1% 올랐습니다. S&P 500은 엿새째 사상 최고치입니다. 올 들어서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36만 4천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브리핑을 마치고요.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주 대 성장주 줄다리기. 그리고 두 번째, 고삐 풀린 가계 인플레 기대. 세 번째, 퇴출 리스크에도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이제 김미선 연구위원님 생각해가지고 중국 기업 얘기, 미국에 와 있는 중국 기업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격파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주 대 성장주 줄다리기입니다. 가치주 대 성장주 이거 여러 번 나와가지고 좀 식상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실은 이게 좀 오늘 좀 또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새로운 조사 결과 하기 전에 일단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S&P 500이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저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요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경기의 회복에 수혜를 받는 그런 가치주들이 각광을 받고 약간 경기가 좀 부진하다 그러면 성장주들이 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가치주가 각광받는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났는데 또 다시 최근에 경기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낮게 유지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성장주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계속될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 결과가 좀 조사 결과가 나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이제 2분기에 월가 투자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가 좋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음 분기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67%,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가 더 좋을 것이다가
3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7대 3. 그러니까 가치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돼 가지고 가치주가 더 좋을 것이다. 이 조사는 지금 6월 23일, 30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 안 된 조사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앞으로 가치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논쟁이 중국 시장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어, 중국은 어때요, 분위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소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부터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 심리와 함께 가치주 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음. 코로나 안정화와 함께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기업 회복이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올해 상반기가 가치주의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은 가치주 사실 이제 소비, 소재, 산업재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예. 주가가 훨씬 더 좋았었는데 오히려 올해 하반기 전망에서는 현지 증권사들은 전부 다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오히려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부터 하반기 정도에 중국 정부의 유동성이라든가 네. 거기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오히려 성장주를 봐야 된다 하면서 지금부터는 하반기는 3분기 특히 지금 저희가 차하고 있는 이 3분기는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어요. 약간 미국의 분위기랑 월가의 분위기랑 다르네. 월가에서는 네. 지금 가치주냐 성장주다 여기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조사에서는 가치주가 더 좋다라는 조사가 이제 맞아요. 처음 나온 이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아예 하반기는 성장주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조사에서 업종별로 그러면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융이 한 70% 되는 분들이 금융이 가장 좋을 거다. 하반기 승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 연준이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배당을 많이 할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기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를 푸니까 배당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줄 거다. 그래가지고 또 금융이 가장 좋을 걸로 70%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의외로 근데 55%가 테크주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테크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그래서 지금 약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미국 월가는 좀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미국은 성장주에서는 테크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성장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성장주에서도 똑같이 중국도 테크, 그리고 친환경 밸류체인, 최근 중국 전기차들이 굉장히 유망하니까 친환경 밸류체인, 테크,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산업과 그 소비에서도 조금 이제 성장에 치우친 소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와 같은 이런 성장성이 있는 소비 쪽으로 중국에서는 섹터를 지금 유망 업종으로 하반기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주 대 성장주 줄다리기 뭐 이걸 첫 번째 이슈로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고삐 풀린 가계 인플레 기대입니다. 인플레 우려가 지금 사실은 월가에서는 상당히 월가 투자자들은 상당히 잦아드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 조사에서 펀드 매니저의 73%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잦아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계나 기업은 아직도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심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6월 중순에 나온 그 뉴욕 연방은행의 5월 그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나왔을 땐 주로 1년 인플레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4%까지 높아졌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3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냥 3년을 내다보는데 향후 3년간 평균 그러니까 3.6%의 인플레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도 중요하지만 이게 심리가 또 그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인플레 기대 심리도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이렇습니다. 또 특히 이게 재밌는 게 60살 넘으신 분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4.56%. 이거 평균보다 더 높고 근데 40살 이하가 2.88%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 60살 넘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가 안정이라고 하고 완전 고용 이 두 가지를 달성하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키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뭡니까? 생산자 물가가 네, 상당히 맞습니다. 높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그렇게 높아지면은 전 세계에 뭐 인플레 불러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최근에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의 최근 분위기는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음. 무려 저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은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죠.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라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무려 9%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숫자를 들어서는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2008년 당시에 중국이 막 투자 붐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 중국의 PPI가 10%를 찍고 그 13년 만에 최고치로 하거든요. 그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찍은 만큼 네. PPI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예. 5월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원자재 가격 통제에 들어가면서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결국은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중국 내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5월을 기점으로 앞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점점 더 하향으로 조정이 될 거고 반면에 이제 CPI 중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한 걱정은 없고 PPI는 피크아웃이 됐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2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3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중국은 좀 더 이제 낮아진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크아웃이라면 꼭지를 찍고 이제 내려왔다, 네, 내려간다 맞아요. 이런 뜻이고, 근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CPI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각종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이라든가 식음료에 저희가 이제 하는 비중과 이제 주거용에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CPI가 갑자기 이렇게 막 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뉴스를 보시면 투자자분들도 아셨다시피 중국의 이제 돈육 가격, 즉 돼지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오르면서 많이 뭐 먹으니까. 소비자 물가 CPI 올랐다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전체적으로 전육 가격이 하향,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은 좀 안정적이고 대신 많이 걱정했던 PPI는 피크아웃, 즉 가장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안정화되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분위기는 미국의 분위기랑 완전히 좀 사뭇 다른 다르죠? 네, 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CNBC 월가 투자자 조사를 보면 시장 앞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그랬더니 42%가 인플레이션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약간 인플레이션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원자재가 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유가가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75달러를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또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인플레 우려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연준 이사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이제 표명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위 매파라고 그러잖아요. 강경한 입장을 네네. 한 분들. 이분 중에 한 분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패트릭 하커라는 이제 필라델피아 전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냥 경기를 재오픈해가지고 다시 재개해서 생기는 그런 요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돈줄 제기를 좀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돈줄 제기가 이제 테이퍼링 얘기잖아요. 자산 매입 축소. 맞습니다. 이 테이퍼링이 늦는 것보다는 빠른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구체적인 좀 제안까지 했습니다. 1년간 월 100억 달러씩 그 자산 매입을 축소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했어요. 이제 현재 월 1,200달러씩 하니까 100억 달러씩 줄이면은 1년간 하면 마지막에 이제 자산 매입하는 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소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미국에서는 여전히 뭐 월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 가계나 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 우려가 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연준의 고위 인사들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 고삐 풀린 가계 인플레 기대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이제 김미선 연구위원의 그 전공 분야인데 네. 사실 퇴출 리스크에도 미국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꽤 늘고 있어요. 예.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로 보면 지금 저기 6월 30일 날 그 디디 추싱이라고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기업이 지금 상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난 2분기가 사실 미국 기업 공개 시장 그런 상장 시장에서 2000년 이후 가장 활발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사실 디디 추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디디 추싱이란 요거부터 얘기해 보죠. 디디 추싱 어떤 회사예요? 디디 추싱은 보통 이제 우버를 잘 아시잖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 우버가 있다면 중국은 디디 추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중국판 우버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차량 공유 플랫폼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가거나 제가 놀러 간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디디를 부릅니다. 디디에는 여기에 일반적인 택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업 차량들도 있고요. 또 일반 개인 차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디디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승객들을 태우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 소득을 얻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국판 우버라고 하기에는 예전에 우버도 중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디랑 우버랑 서로 이렇게 막 경쟁을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우버가 좀 밀렸습니다. 역시 현지 기업에 너무 이제 디디 파워에 좀 밀려서 우버가 중국에서 퇴출을 하는 대가로 대신 디디의 지분을 일부를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우버가 지분을 갖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디디 추싱에 지금 보시면 약 1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중국어로 띠디라고 그래요? 자성인가 보죠? 디디 추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미국식으로 디디라고 그랬는데 띠디가 맞다고 그러시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14달러, 그리고 시초가가 16.65달러 이렇게 됐는데 상장 첫날은 18달러 넘게 올랐다가 결국은 14달러 정도에 마감했었는데 1일 날은 다시 확 올라가지고 16.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첫날 보면서 1% 상승으로 마감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역시 그 다음 날 바로 또 저력을 다시 발휘하네요. 빅샷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결국은 상장에 성공한 거죠. 이렇게 보면 가격도 쭉 오르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맨 처음에 예상했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사실 지금 좀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디디 말고도 중국 증시에 상장된 게 한 240개 가까이 된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리바바. 제일 대표적이죠.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또 얼마 전에 또 여기 또 다른 애널리스트 분께서 나와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전기차 3대장이라고 불리는 니오, 리오토, 샤오펑. 뭐 이것도 다 미국 시장에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막 미국으로 달려가서 상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알리바바가 상장했을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관련된 중국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없었어요. 본토나 홍콩 시장에서 이익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차등 의결권이라고 하죠. 주식 한 주당 의결권 한 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달랐을 때 차등이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홍콩과 중국 본토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바이두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에 일단 상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바뀌었던 게 홍콩 시장에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나고 차등 의결권이라도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에 알리바바가 상장을 했죠. 홍콩 시장에 상장하고 작년인 2020년에 레디즈, 징동 이런 기업들이 홍콩에 상장을 또 했고요. 다 미국에 상장했던 ADR 기업들인데 홍콩이 2차 상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바이두, 잘 아시는 대로 바이두 같은 기업들도 홍콩에 상장한 만큼 제도는 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디 추싱과 같은 이런 그래도 추가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라는 그런 이제 좀 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니즈도 있거니와 방금 우버가 디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투자자들의 니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미국 시장을 우선적으로 상장 목표로 삼고 미국에 상장을 하고 나서 홍콩이 2차 상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이제 감안을 해서 한 예.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들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디디도 보니까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도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네요. 20% 넘게. 네, 맞습니다.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지금 뭐 달려가고 있는데 상장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오는 거에서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보니까 외국 상장 외국 기업들이 들에 대해서 회계 감독을 강화하는 네. 법이 통과됐잖아요. 미국 외국 기업 책임법 뭐 이런 게 통과됐는데 요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네, 외국 기업 책임법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네. 사실상 가장 시장에서 먼저 이슈가 됐던 건 작년 5월 달이었어요. 5월 그 당시에 일단 한번 제안이 나왔는데 네. 외국 기업 책임법을 한번 보신다면 결국은 중국 기업만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전체 예. 외국 기업 대상으로 미국에 상장을 하고 싶으면 두 가지 여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여건 중에 첫 번째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미국에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미국에 상장한 그 기업들은 3년 안에 미국의 회계감리기구이죠. 예.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3년 안에 한 번은 꼭 회계감리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이제 시작이 된다면 시장에서 왜 우려하냐면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도 다 민영 기업이거든요. 네. 뭐 알리바바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 3대장, 니어, 셔펑, 리오토 이런 기업들도 다 민영 기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 여건은 사실상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인데 감리를 받으려면 그 상장 기업의 회계 그 서류의 원본을 갖고 감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원본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갖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어요. 그런 규제가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기업이 안 한다 아니면 기업이 뭐 퀄리티가 안 좋아서 뭐 회계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 규제상으로는 중국 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건 앞으로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결국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결국 해결을 해서 어떤 이제 방식으로 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회계 감리를 할 수만 있다면 해결은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작년 5월에 맨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알리바바 포함해서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이 다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다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게 아직은 시간이 있겠구나. 일단 3년 안에 한 번은 받아야 돼요. 받으면 되니까요. 시간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려면 아마 제일 빨라서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은 2028년 전까지 해결을 하면 되니까 아직은 앞으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중 분쟁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알리바바, 네디츠, 징동, 바로 이런 기업들이 홍콩에 2차 상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안 시장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2차 상장을 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또 보니까 뭐 루이싱 커피 같은 데는 회계 정보 조작했다는 스캔들 때문에 나스닥에 퇴출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들도 루이싱 있었긴 커피는 사실 있었네요.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상장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다 좋은 기업만 상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루이싱 커피 사태 이후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투자자 포함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 투자자들도 다 이제 많이 이제 경각성을 높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한다면 그냥 성장한다라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이 기업이 정말 우량한 기업인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인 중국 기업들이 미국 상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월가에서 가치 주냐, 성장 주냐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하반기 투자자의 70% 가까이가 가치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논쟁을 떠나서
실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월가 투자자의 인플레 우려는 줄었다고 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인플레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플레와 함께 금리 추이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퇴출 리스크가 있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라면 자금이 풍부한 미국에 상장하는 꿈을 꿉니다. 선구안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김미선 연구위원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보통 중국만 많이 포커스를 두고 네. 보고 있는데 박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었던 것 더 같고, 재밌죠.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더 이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항상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7월 2일 금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래 채널 구독 버튼 꼭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8시에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글로벌 주식팀 김미선 수석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